저는 올해 42살, 한때 잘못된 만남으로 파혼당한 남성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된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해 줄 것 같은 따뜻한 미소까지.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만 그러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소한 실수에도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넌 정말 눈치가 없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녀의 말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어투와 냉혹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간관계까지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친구들 앞에 같이 가기가 부끄러워. 예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은근한 말로 부모님을 깎아내렸고 그는 점점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난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한심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저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더욱 강하게 그를 통제했습니다. 드레스, 예식장,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그림자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넌 내 기대에 못 미쳤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녀는 그렇게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예식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 그녀를 만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모아두었던 돈들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빚만 잔뜩 떠 앉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야 겨우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런 제게 위안이 되어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룸의 주인 아주머니입니다. 그녀는 올해 52. 저와 딱 10년 차이 나는 분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으셨고 3년 전에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후 집을 떠나면서 줄곧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를 유독 따뜻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총각, 오늘 뭐 드셨어요? 밥 안 챙기면 몸 상해요.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며 된장찌개에 따끈한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밑반찬이 떨어졌을 때도 이거 갖다 드세요. 너무 짜면 물에 헹궈 드셔도 돼요. 하시며 반찬을 챙겨주셨죠. 그 정성 어린 마음은 삭막한 제 삶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자연스럽게 원룸 관리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폭도에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고 우편함에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며 옥상 청소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아주머니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리는 존재가 된 걸까?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밥 한 끼에 정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에 달걀 프라이 한 장. 그걸 내밀며 한번 드셔보세요. 간은 괜찮을까요?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밥상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였는데 어느 날은 고사리나물과 멸치볶음이 추가되더니 그 다음엔 제 최애 반찬인 장조림까지 올라왔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느껴졌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신경 써주고 계시는구나. 20년이 넘도록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이 그리웠던 제게 그분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였고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운 날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쓸쓸하네요. 가끔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싶어요. 이젠 남자라도 하나 소개받아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아주머니 옆에 제가 있잖아요.
그분은 살짝 놀란 듯 웃으셨지만 미소 너머로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을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알 수 없는 질투와 애틋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점점 쌓여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팝상 위에서 나눈 정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간단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했는데 1층 주차장에서 주인 어른과 딱 마주쳤습니다. 총각,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출출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애국, 뭐하러 라면을 먹어요? 차린 건 없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시고 가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아 4층 아주머니 댁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총각, 뭐 좋아해요? 달걀 프라이 어때요? 좋아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달걀 프라이,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미소. 그 밥상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집밥이, 그분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괜찮아요. 그냥 거실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다 되면 부를 테니까요. 그녀의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뒤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30분쯤 지나자 부엌에서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 밥 먹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부르던 그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른 눈물을 훔치고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 배추김치, 동치 및 달걀 프라이, 그리고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 차림에 감동이 밀려와 울컥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두 그릇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며칠 후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TV를 보며 쉬고 있던 중 그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총각, 옥상으로 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어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내려오는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얇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듯 보였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조금 움직이기 힘드네요. 집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걸을 수 있도록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살짝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총각, 옷부터 갈아입고 싶어요. 이 상태로는 좀. 그제야 그녀의 옷차림이 가벼운 원피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총각 앞에서 괜한 걱정을 했네요. 주책이죠?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갈아입으세요. 그녀를 방에 내려다 주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총각, 잠깐만 들어와 줄래요? 괜찮아요. 들어와도 돼요. 나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말했다. 총각, 뒷지퍼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손이 안 닿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수줍어하나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빨리 좀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섬세함, 알 수 없는 두근거림까지 모든 것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늦잠을 자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총각, 보일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온수가 갑자기 미지근해졌어요.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 보니 난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온수 온도가 낮춰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인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시켰네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여기 온도만 올리면 금방 뜨거운 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으면. 사모님도 아직 안 하셨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그녀는 소파에 기대 있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라면이요? 네. 갑자기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졌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물어보면서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고 물을 끓이고 계란 넣을까요? 네. 파도 넣을까요? 네. 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살짝 풀어넣고 다진 파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자글자글 끓어오르자 얼큰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하는 저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2그릇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끌어당기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밀자 그녀는 장난스레 한 젓가락 들어올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녀는 후 불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순간 입안에 퍼지는 얼큰한 감칠맛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요리를 해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신가요? 매번 얻어먹다가 제가 해드리는군요. 저는 웃으며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들었습니다. 비 오는 밤, 따끈한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둘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볍게 흐트러진 머리, 라면을 먹으며 뜨거운 국물에 살짝 붉어진 입술.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바라보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따뜻하고 국물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젓가락을 그의 그릇에 넣었습니다. 한 입만 주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그릇에서 라면을 건져 먹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아직 뜨거운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의 온도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을 밀어두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계속 비가 내려요.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에도 가슴 두근거리는 만남이 참 오랜만이었고 참 소중했습니다. 비 오는 밤, 따뜻한 라면과 함께 시작된 감정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또 지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고 저는 그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총각은 왜 아직 혼자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 파혼한 이후로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야기로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이후로 예단과 혼수를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며 지냈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냥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싶을 때가 있네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혀왔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나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총각. 저녁에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냉장고에서 찬을 꺼내주시고 식탁에 놓아주실래요? 그럼요. 잠시만요. 그렇게 우리는 둘만의 식탁을 차리면서 정겨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식탁엔 그녀가 요리한 탁볶음과 여러 가지 밑반찬이 차려졌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닭다리를 떼어 내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살점을 발라주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요. 많이 드세요. 아주머니도 드셔야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많이 드세요. 나는 가닥 다리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가득한 식사로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머니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전 혼자 살다 보니 늘 간단하게 때우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집밥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얼른 관리는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에구,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래요. 서로 필요한 때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동네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장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반갑게 인사하자 아주머니께서 자연스럽게 내 옆에 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차를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엔 초대를 받아 아주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 일상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주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갓 끓기 시작한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식탁에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김치찌개에 갓김치, 보쌈김치, 계란말이까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사귀는 여자친구는 없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겼는데? 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여자친구 해주실래요? 그 말에 아주머니께서는 순간 얼굴이 발그스레해지시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웃으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아주머니의 모습은 마치 저녁 노을에 살짝 물든 하얀 꽃잎처럼 단아했습니다. 그러다 금세 눈을 반짝이며 웃으시는 모습에서 단정한 겉모습과 달리 유쾌하고 소녀 같은 면모가 엿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웃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정겨운 온기를 다시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 늙어 빠진 과부가 그럼 쓰나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나이 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요즘 연상연하 커플도 많잖아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면 저한테도 과분하죠. 내색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조용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잔잔하게 묻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정리된 머리칼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를 향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문득문득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주머니께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주겠다며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고기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담담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소주 한 잔씩 기울이다 보니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꽤 인기 많았는데 에이, 아주머니 지금도 충분히 인기 많으시죠. 아주머니께서는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켜셨다. 남자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요즘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싶고 가끔은 새삼 쓸쓸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댔습니다. 내가 이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세요.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봐요.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아쉬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었다. 그럼 제가 아주머니 애인 해드릴까요? 순간 고요했던 분위기가 흔들렸다. 아주머니께서는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웃으셨다. 태정 씨는 내 아들뻘이잖아요. 무슨 애인이에요?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다시 말했다. 저는 진심이에요. 아주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외로우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죠. 순간 저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을 한 건 아닐까, 괜한 말을 꺼낸 게 아닐까 후회가 들기 시작했죠. 그때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진짜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큼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월의 깊이가 만들어낸 우아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두고 발아하는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 그녀가 지닌 맑고도 정숙한 매력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며 말로 표현됨으로 해서 그녀의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세상으로 꺼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서로 돕고 기대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주머니께서는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총각처럼 젊고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 곁에? 왜요? 아주머니께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가 참 좋거든요. 그 순간 아주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총각에게 애인처럼 굴어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부터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와 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썸 아닌 썸을 타게 된 것이죠. 연애라는 게 이렇게 웃음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에서 꽤나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파혼과 함께 전 재산을 다 잃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려던 그때 예기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가 이사온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4층에 살고 계셨고 저보다 17살 연상이셨죠.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외모도 제 이상형과는 조금 달라서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매력과 저를 대하는 관심은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상냥하면서도 아이 같은 천진한 태도,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이 묘하게 끌렸죠. 무엇보다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는 집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면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요. 그러다 건강 망쳐요. 앞으로 자주 와서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손맛을 본 날이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그녀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그녀의 존재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그냥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처음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기에 이미 자주 오가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걱정되는 거죠? 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조금은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사람들 시선이라든가 앞으로의 일 같은 것들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래도 난 그냥 태정 씨랑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는 걸요. 그래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천천히 가보도록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뭔데요? 내가 태정 씨를 참 많이 아낀다는 거요.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은 세상을 단정 지으며 한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숨겨져 있던 것을 깨뜨려 세상에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놀랍고 아름다운 말이며 고독한 삶의 큰 희망이 되어 살아갈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